안녕하세요. 호치민 문어입니다. 오늘은 소문을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검증할 내용은 호치민 아파트 숙박이 금지라는 소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는 단기 임대 금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오랜 시간 나왔는데요. 소문으로 떠돌았던 그 내용 중 얼마나 진실이 있는지 워낙 카더라는 통신이 많이 떠돌다 보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인사이드 비나뉴스에 나온 아파트 단기 임대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의 언론은 아무래도 공산국가다 보니 정부의 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부 정책 등이 뉴스에 정확하게 나오기에 뉴스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이 어느 것보다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처음 인지하게 된 것은 24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 뉴스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파트 숙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차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7월 29일과 8월 6일 신문사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비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단기 임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아파트의 숙박이 급증하는 이유는 체크 인아웃이 편하고 1박에 원룸 투룸의 경우 60에서 80불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신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24년 8월 1일 시행되는 호치민의 주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문 발표 이후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평소하고 아파트 숙박은 똑같았고요. 단지 랜드마크 81은 인민회의를 거쳐서 출입이 지문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 다음 뉴스로는 23년 3월 13일 뉴스에서는 아파트 단기 임대 금지로 에어비앤비 투자자가 비명이라는 기사인데요. 대출 포함 수백억 동을 투자하고 인테리어와 가구 유지 보수 등에 10억 동 이상을 추가 투자했으나 사업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걱정이며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대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 투자자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협회뿐만 아니라 주택업이 주 사업이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이유가 이때부터 일부 아파트는 5월 4일 이후로 숙박이 전면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였어요. 며칠 후 25년 3월 28일 뉴스에서는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의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 사업 허용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전면 금지보다는 명확한 규제 마련과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 부동산 협회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연원 모의를 본격화하게 된 거죠. 이후 25년 4월 17일 아파트 단기 임대 허용 여부를 위해 호치민시 건설국이 관광국과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등 관련 부서 및 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협회의 계속되는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일부 부동산에서도 저에게 찬반 투표를 부탁했는데 단기 임대 찬성표가 7대3 비율로 무척 높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인 25년 4월 23일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는 현행 주택법은 단기 또는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고 2013년 거주법도 거주에 대한 정의를 일정 기간 어느 장소에 머무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주장하며 시당국의 법률 해석은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부동산 협회의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대한 노력이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25년 5월 20일 베트남 법무부 행정 위반 처리 관리 및 문서 감시국은 최근 2023년 주택법과 건설부는 아파트를 주거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모델에 따른 아파트 단기 임대의 본질은 임차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단기 임대의 기간상 정의는 없는 상태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임대인은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명시된 재산권 중 하나인 임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장기 임대는 가능하나 단기 임대는 금지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해석을 내놨어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아파트 단기 임대 금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이때 이후로도 사근의 럭셔리 아파트를 표방하는 쌀국노래죠. 쌀국노래 아파트는 얼굴 인식을 통하여 출입 및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는 등 단기 임대에 반대하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출입 통제를 엄격하게 하는 등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18일 호치민시 건설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사업 허용을 시인민위원회에 건의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숙박 정보를 신고하고 관광 거주 세금, 소방, 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 활동은 안전보장, 질서, 환경, 위생을 보장하며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임대 숙박의 문제가 커진 것은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 가해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작년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남긴 내용인데 거주민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규칙을 존중해야 하고 여행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양보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씌웠는데요. 서로 존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행 오신 분들이 더 편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숙박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완전 금지는 아니며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부동산 협회 그리고 건설국 그리고 거주자와 여행자들이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신문 내용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사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호치민 문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